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서 한국이 많이 변한 거에 놀라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지는 않죠. 뭐 시장 가서 흥정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요. 많은 곳이 정찰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정직해졌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되게 치안적으로도 안전하고 물가도 되게 정직하게 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교민들이 한국 와서 호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 주변, 근데 또 여러분이 적어주신 댓글, 또 여러분이 투자해 주신 내용들,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민들이 어리숙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호구를 당하는지, 또 안 당하는 방법은 뭔지, 또 어떤 유형의 호구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한국은 요즘에 뭐 카페에다가 노트북을 놔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고 전화기를 놔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을 정도로 치안도 좋다. 그리고 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도덕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이 사기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사기는 CCTV에 안 찍히거든요. 한국의 모든 범죄는 요즘엔 CCTV에 찍힙니다. CCTV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마다 뭐 한국은 거의 모든 자동차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뭐 블랙아웃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누구의 차에서는 항상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잔 범죄는 잘 잡힙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마음속을 CCTV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는 되게 횡행합니다. 뭐 전세 사기 이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거 말고도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리숙해서 좀 속아 넘어가는 사기들 여기다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시면요. 예, 돈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한 또 나쁜 이미지를 안 갖고 또 미겨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조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이 미국 무대 평택 험프리스 앞에 있는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고요. 또 험프리스 이제 미군으로 있는데 여자 조카입니다. 예. 어느 날 이쪽에 제 지역 행사가 있었는데 조카가 어떤 집을 얘기하는데 6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돈으로 얼마 안 하니까 뭐 이게 가격이 괜찮지 않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명함을 주고 집을 갖다 6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6억짜리 야, 이 동네 무슨 6억짜리 집이 있어. 시세가 뻔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부동산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 명함 줬던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조카한테 6억이라고 했던 집이 4억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를 더 붙인 거죠? 예, 50%를 더 붙인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더 부르고 본 것입니다. 물론 6억 얘기했다가 뭐가 좀 깎아줄게. 그래도 4억에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6억 했다가 뭐 한 5억에 팔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사면 어떨까? 미국에 비하면 보편적으로 싸죠. 예. 특히 뭐 대도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고 한국도 지방 도시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을 사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금 문제 이런 같은 건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국의 집값에서 아파트는 집값을 알아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 다 똑같은 유닛을 지어놓은 곳이고요. 똑같은 유닛에 똑같은 평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값은 그 주변에 팔리고 있는 아파트 집값을 보면 딱 나옵니다. 예, 뭐 다른 아파트를 다 뭐 2억에 팔고 있는데 혼자 5억 달러.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은 그 아파트 안에서도 뭐 같은 평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평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값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한국에는 너무 낮은 층은 오히려 집값이 더 싸요. 예, 그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좀 있고요. 어느 정도 전망이 있고 앞에가 좀 트여 있고 위치에 따라서 집값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몇십 퍼센트 차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 아파트라 하더라도 안에 구조가 조금씩 좀 개조를 시킬 수가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베란다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튀어서 확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없이 바로 창문인데 이중창이 있는 집이 아무래도 똑같은 사이즈에 비해서 집이 좀 널찍해 보이겠죠. 거실이 좀 널찍해 보이기 때문에 확장형이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뭐 어느 아파트가 2억 1천이다. 옆에 아파트가 2억 2천이다. 뭐 어떤 아파트는 뭐 1억 9천5백이다. 이 정도 차이는 안에 뭐 설치를 해놓은 거라든가 바닥을 해놓은 거라든가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무맹랑하게 2억짜리 아파트 있는 동네에서 3억, 4억짜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호구 당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도 또 호구 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의 청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도 건축사 마음대로 아파트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가 요즘에 인기가 좋아서 아파트 지문 뭐 한 10억씩 내고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아파트 땅 고상한 금액,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 금액 이게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청약 통장이라는 걸 미리 하고 추첨을 통해서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인데 6억에 샀는데 만약 그 동네에 뭐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싶어서 요즘에 시세가 10억이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다 10억이다. 그런 데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매덕 벌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청약 로또 맞았다. 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미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곳 평택 인근에 이제 고덕이라는 데 삼성 공장인데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청약이면 한 6억대 예, 이런 아파트였는데 여기 아파트가 나중에 한 10억 이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 나왔는데 이 청약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지역에 뭐 GTX가 들어온다. 좀 이따 삼성 공장이 다 들어온다. 여기도 동탄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예, 이런 마음에 6억 얼마를 주고 샀습니다. 근데 한국도 요즘엔 돈이 없으니까 6억을 갖다가 다 현찰 주고 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그럼 매달 은행 융자, 모기지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그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2, 3년만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올라갈 것이다. 기차가 들어오면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값을 갖다가 허무맹랑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1억, 예, 뭐 10억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가격만 보고 주변에 다 집들이 10억씩 나눴네? 여기는 10억인가 보다. 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가격에 안 사요. 그냥 눈먼 사람 혹시나 팔면 좋다 하고 내놓는 건데 팔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전세금을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고덕 같은 데서 전세금이 한 4억짜리인데 그 주변의 아파트는 다 뭐 9억, 10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전세금은 집값의 한 7, 8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한 4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전세금을 지금 받겠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전세를 받아서 그 돈을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건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을 실제 마켓 프라이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그 동네에서 한 4억 정도의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한 5억이나 6억 안이 그냥 적정 가격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뭐 갑자기 뭐 몇 이상한 사람들이 다 9억, 10억에 내놨다. 이 정도 가격이 뭐 그 정도 되나 보다. 사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호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약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택을 갖다 새로 지을 때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이 분양 사무실 있죠. 예, 여기서는 인센티브도 있고 이 커미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예, 아파트나 집을 팔 때 예, 부동산이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를 칠 때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커미션도 있고 플러스 또 몇 개 이상 또 분양을 하면 또 특별 수당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눈에 불을 켜고 예, 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곳 한국 가서 참 놀란 게 아니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여기에 뭐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학교에 들어올 것이다. 뭐 여기에 뭐 무슨 고속철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믿고 집값을 갖다 시세보다 높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집값은 지금 6억 5천에 사잖아요. 예, 사자마자 4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거의 다 팔리긴 팔려요. 그만큼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호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온 교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호구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를 도로 돌아가서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예, 하우스였는데 6억에 판다. 자, 6억에 팔면 2, 3이 이득이 있을까요? 예, 우선 한국은 이제 커미션으로 복비라는 걸 받죠. 예,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건데 한국에서는 되게 낮습니다. 미국은 한 4%부터 6% 정도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은 0.3에서부터 0.9% 정도. 뭐 되게 낮죠. 예, 비교에 비하면 되게 낮습니다. 자, 6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0.4% 구간이기 때문에 한쪽 당 최대 2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집값을 올려받을까요? 예, 집값을 더 받으면 사실 복비도 몇십만 원 더 생기겠죠.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는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가로채기 같습니다. 집주인한테는 4억을 주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한테 6억 받았고 중간에 2억을 가로치는 서류 같은 걸 조작해서 가로치는 이런 못돼 먹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건 걸리면 뭐 난리 나죠. 예, 부동산 뭐 예, 라이센스 박탈당하고 다 난리 나지만 이걸 갖다가 속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베이트를 받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받으면 안 돼요. 예, 집주인한테 요거 4억짜리인데 지금 어떤 호구무로 왔는데 내가 6억 얘기했는데 한 5억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억 정도 더 받으니까 저한테 한 5천만 원 빼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호구가 되는 거예요. 예, 요 둘 다 불법입니다. 예, 진짜 불법입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 실비 외 금품 수수는 절대 불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속을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하우스 살 때 문제가 뭐냐? 자, 미국은 커뮤니티 단지라는 게 있죠. 예, 커뮤니티 단지 안에 보면 뭐 50채, 100채, 큰 데는 뭐 300채, 500채 이렇게 전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화 하더라도 뭐 한 4개 정도의 뭐 디자인으로 여러 개 중간중간 섞어 놓죠. 4개 정도의 디자인 섞어 놓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시세로 이 가격이 나오는 건데 한국도 그런 단지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우스는 그런 단지가 많이 없습니다. 각자 다 개인적으로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밸류에 대해서 몰라요. 땅값의 밸류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집을 갖다가 뭐 어떤 집은 멋있게 지어놓고 좋은 자재로 지어놓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지하실까지 파놓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차 그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시세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못 씌워요.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집에 대해서 값어치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6억을 원한다. 근데 6억을 줘도 될 만한 집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가치를 좀 둬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뭐 미국처럼 이걸 뭐 에스크로 해갖고 뭐 밸류에이션 해주는 회사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또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솔직히 사도 나중에 또 팔아먹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냥 사람들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우스는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하우스 밸류가 5억이다.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5억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호구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뭐 왔고 이제 F4 비자 받고 이제 한국에서 거주증 받고 이렇게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예, 실거래 공개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거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찾아볼 수도 있고 KB 부동산 시세도 있고요. 호갱 노노라는 또 앱도 있습니다. 호갱들 노노 예, 이런 앱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은 딱 나와요. 예, 이건 바가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예. 그 청약 같은 거. 만약 청약이 된다. 그러면 청약이 실제 시세랑 맞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새로 지은 단지에 얼토당토하게 올라오는 금액들. 제가 보고 피식하고 웃어요. 이 동네에서 누가 9억 주고 사냐. 예. 피식하고 웃고 있는데 현실은 전세가 한 4억대에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예, 5억 예, 주면 딱 좋아요. 예, 5억 주면 딱 좋다.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이다. 근데 5억에 팔아라? 그럼 또 안 팔아요. 왜 안 파냐? 본인들 청약가격보다 낮거든. 그래서 안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예, 자기네들이 그 집을 갖다 처음 분양받을 때 이 분양 사무실에서 얼마나 꼬셨겠어요. 예, 좀 있으면 여기 뭐 국제학교 들어오고 여기 병원 들어오고 여기 지하철역 들어오고 고속철도 들어오고 그러면 집값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려면 집 짓고 와서 몇 년 지나고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는 거. 예. 이자만 계속 내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그 한도쯤 돼야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 사는 거, 예, 이런 거 같은 건 부동산 얘기만 믿기 전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에 한국에 와보시면 아파트가 그래서 제일 만만해요. 예, 가격은 뻔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정마님 집이 뭐 2억 2천, 2억 1천, 예, 이 정도에 딱 보면 안에 들어가서 실제 매물을 보겠죠. 예, 장모님 집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 새로 했어요. 예, 바닥이 되게 깔끔하게 나무로 했습니다. 그게 꽤 마음에 들었고요. 인테리어를 추가한 건 없지만 벽지 같은 게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바깥에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밸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집이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예,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작동이 잘 되나 뭐 이런 같은 것도 보고 요즘에는 이제 안에 붙여놓은 시스템 에어컨이라죠. 방마다 따로따로 하는 에어컨 이런 같은 거 있으면 또 밸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집 2억 1천인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서 갖고 2억 2천 부른다. 근데 그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2억인데 뭐 사실 인테리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도 인테리어 가격 뭐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예, 미국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근데
싸진 않아요. 또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벽지 바르는 것도 몇백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컨 고치고 또 보일러 고치고 또 안에 마룻바닥 깔고 뭐 이런 거 다 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붙박이장 새로 하고 그것도 또 감안하셔 갖고 이게 뭐 한 2억인데 싸다 그러고 무작정 샀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2억 2천이라 하더라도 괜찮네. 그러면 서로 합의 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억짜리를 갖다가 3억에 호구당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 미용 같은 거. 예, 여성분들 한국 와서 미용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자, 요거는 미군 부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 조카 얘기인데 조카가 이제 네일 아트를 하러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가게를 갔는데 처음에 네일 아트를 하는데 16만 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예, 16만 원이 뭐 더 비싼 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가격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곳 평택 안정리 시골치고는 비싸게 받는 거래요. 예. 근데 16만 원인데 영어가 조금 통하죠. 미군 부대 앞이니까. 자, 16만 원인데 16만 원에 네일을 다 하고 났더니 팁을 주셔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팁까지 해갖고 20만 원 차지할게요. 그러더래요. 예. 카드를 주니까 팁까지 해서 20만 원 차지할게요. 근데 저희 조카도 뭐 미국에서 태어난 애고 이제 좀 한국에 이런 흥정 문화 같은 거 좀 말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20만 원에 오케이 했나 봐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200불을 카드로 차지한 거예요. 예, 한국의 카드가 달러로 차지할 수 있고 원화로 차지할 수 있고 뭐 미군 부대 근처나 아니면 뭐 서울에도 외국인들 많이 오는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다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달러로 200불 차지한 거예요. 그럼 요즘 환율은 얼마죠? 예, 30만 원 차지한 겁니다. 16만 원이 30만 원 됐어요. 예,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이제 그것까지는 좀 아니다 싶어갖고 20만 원이라는데 왜 200불을 차지했냐 했더니 1불에 1,000원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예, 미군 부대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는 없죠. 예, 당연히 압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그러면 요거 취소하고 20만 원 차지할게요. 예,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 평택 컴프리스 기지 앞에 안정리라는 곳.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모로 편해요. 왜 편하냐? 우선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편하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미군들과 결혼하시고 그래서 배우자가 외국분인 분들도 많이 사세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안정리를 좀 편하게 생각하신 것도 있는데 이 안정리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뭐 작년 재작년 안정리에 살아봤잖아요. 안정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많이 씌우려고 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미국이 한국보다 뭐 월등하게 몇십 배 더 잘 살 때 이럴 때 바가지를 씌워도 솔직히 그냥 미군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동남아시아 가갖고 국수를 하나 먹었어요. 예, 국수 한 그릇 값이 50센트인데 70센트 받았어요. 예, 그거 갖고 뭐 화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예, 그 정도인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큰 거죠. 근데 그때의 그런 게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리는. 그래서 요즘에 안정리가 비즈니스가 되게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특히 몇 년 전부터 이거 평택에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미군들이 제가 딱 봐도 그래요. 예. 뭐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나잖아요. 예. 그럼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니면 미군 부대 앞에 나오면 택시가 있어요. 미군들 5명이서 택시에 우겨 탑니다. 한 1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0,000원, 12,000원. 예.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500원씩만 내면 미군 부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택시 타는 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뭐 버스를 타도 1,600원 하니까. 그리고 그쪽 가서 서울 가는 고속기차를 탑니다. 그럼 강남까지 20분이면 가요. 근데 그게 편도가 7,700원입니다. 왕복해봤자 뭐 15,000원 조금 넘어가요. 10불이에요. 예, 10불 더 내고 강남 가서 놀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강남 가서 술 마시는 돈이 이곳 안정리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싸요. 그리고 또 강남 가면 또 한국인들 로컬 피플을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니까 그쪽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요즘에 미군들이 주말에 다 나가요. 안정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빈 가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요즘처럼 정보가 뭐 홍수죠. 정보의 홍수. 정보가 이렇게 남아 돌고 그다음에 뭐 미군들끼리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게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이곳 험프리스 그다음에 저 뭐 송탄 공군기지, 예, 오산 공군기지죠. 예, 거기 뭐 이런 미군들 커뮤니티 페이스북 사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몇 개가 있는데 저도 중고 물품 팔러 가봤는데 거기 가잖아요. 예, 어떤 집이 바가지 씌운다? 애들이 다 올려요. 안 가요.
근데 안 정리해서 아직도 그런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리 근처에서 여러 가지 비싼 게 많이 있어요. 예, 비싼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좀 충격 먹은 게 안정리 앞에 있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예, 머리를 자르려고 들어왔더니 그냥 안에 일하시는 분들 다 한국분인데 한국분들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미국 분들만 오시는데요. 그래갖고 아니 미국 사람만 오라는 법이 있어요 했더니 한국 분들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했더니 하여튼 저희가 한국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분은 안 돼요. 그럼 난 미국 여권 보여주고 난 미국 사니까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 미용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받는 거죠. 그거를 한국 사람한테 받으면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논란 때문에 한국 분들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더 받는 것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뭐 미용 같은 거는 뭐 강남 같은 데 하면 머리 하나 자르고 뭐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뭐 한 5만 원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 동네에서는 또 만 원, 15,000원, 한 13,000원 이 정도면 머리 자르는데 거기서도 5만 원 주고 또 머리 자르는 것도 뭐하고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머리 자르는 같은 경우는 영어가 통해야 되니까 미군들이 가요.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미군들도 아니 뭐 굳이 술 마시고 그런데 이걸 강남하고 똑같은 가격을 줘야 돼? 네일 아트 이걸 갖다가 지금 뭐 300불 돈을 차지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자동차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카도 자동차에 뭐 에어컨 가스 빠졌다고 부르는 가격이 4배, 5배예요. 미군 부대 앞에는. 그래서 혹시 제가 평택 얘기 많이 하니까 혹시 또 뭐 안정리 미군 부대 앞에 이걸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정상적인 가격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만 티나요. 그럼 물정 모른다 싶으면 바로 바가지 씌우려고 해요. 솔직히 뭐 제가 안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할 때 그냥 뭐 햄버거 팔고 그냥 음식 팔고 뭐 이런 데는 그냥 정치할 때니까 바가지 씌울 건 없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솔직히 비싸긴 비싸요.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핫도그 2개에 17,000원 받으면 솔직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안 먹죠. 17,000원 핫도그 2개를 먹겠어요. 핫도그도 아니고 컨덕이에요, 컨덕. 뭐 한국에서는 핫도그로 하지만 그거 2개 17,000원 받고 뭐 햄버거 먹으면 뭐 2만 몇천 원 받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안 먹죠. 그나마 미국 사람들은 음식이니까 먹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한국에서 뭐 서비스는 받기 전에 미리 가격이 뭔지 다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한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팁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팁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팁이 있다면 서비스 차지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도 서비스 차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쉐라톤 워커힐 호텔, 커피 마시면 10% 부가세다 10% 서비스 차지 있습니다.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커피 한 잔에 뭐 15,000원, 그럼 15,000원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실제 나오면 뭐 1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적혀 있지만 한국에선 팁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팁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팁 주시는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팁을 많이 주시는 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똑같냐?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면요. 한국 분들이 자주 가는 마사지샵, 한국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 이런 데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당연히 팁을 요구해요. 그리고 안 주면요. 인상 써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사지도 로컬 피플들 가는데 마사지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0페소다. 그럼 200페소에 딱 끝나면 되는데 끝나고 300페소, 400페소 달라고 그래요. 팁을 그 금액만큼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냥 한국 돈이 비교하니까 싸니까 팁을 줘버렸다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팁을 주시는 거, 물론 한국도 요즘엔 좀 그런 팁이 조금씩 생겨요. 어떤 팁이 생기냐면 이제 고깃집 같은데 거기 금액이 크잖아요. 몇십만 원씩 먹으니까 그냥 처음에 한 2, 3만 원 쥐어드리고 그러면 좀 고기 좀 잘라주고 이런 거 정도는 있는데 팁을 뭐 미국식처럼 생각하고 뭐 일 친절하게 해줬다 잘해줬다 팁을 너무 많이 줘버려 타시잖아요. 그러면 팁을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대다수 지역은 팁을 당연시하게 여기는데 없어요. 근데 이곳 안정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본인이 먼저 16만 원인데 팁 4만 원 차지할게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팁 많이 주는 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팁 주는 게 그게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좋은 문화는 아니고 한국의 생태계를 흐트리는 문화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한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문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슬슬 그런 것도 욕 나오잖아요. 강남 같은 데나 이런 데 같은데 요즘에 팁통을 갖다 놓는다. 이게 좀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뭐 팁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시 되는 거죠. 이걸 한국 생태계 많은 분들이 한국 오셔갖고 팁 없어서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를 왜 깨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팁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예. 팁 문화가 없습니다. 예. 보통 식당에서 뭐 몇만 원씩 먹고 팁 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준다고 여러분이 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팁을 안 주면 인상 쓰는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예. 고깃집 같은 데서 원래 어떤 집들은 이제 고기를 구워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집도 있고요. 고기를 안 구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냥 뭐 고기 좀 구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만 정도 팁 주고 예 그리고 가서 1-2만 원 팁 드리고 고기 같은 거 구워 주고 이런 거 같은 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팁이 아니고 또 선물 같은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치과를 뭐 한 2년 동안 한 1년 반 동안 20번 넘게 갈 때마다 그냥 치과에 일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뭐 여자 직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빵도 사다 드리고 커피도 사다 드리고 하는데 이건 뭐 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뭐 음식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같은 거 사다 드리고 이런 거 같은 거지 그걸 돈으로 잡고 줘 버릇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계시려고 F4 비자, F4 비자 그다음에 또 거소증 이런 거 받는 것 때문에 행정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 행정사가 하는 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그동안 뭐 F4 비자 받고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올려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시니까 좀 불편해 갖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냥 몇백 불 주고 그냥 내가 편한 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행정사인데 행정사 비용은 제가 뭐 한 4-5년 전부터 많이 알아봤거든요. 한 10 군데 이상을 미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10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았는데 그 10 군데 견적 받은 게 다 한 30만 원서부터 한 80만 원 정도 사이였어요. 예.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격을 알고 왔었고요. 그렇게 왔는데 저는 행정사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 시청자가 적어 주신 글이 행정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400만 원을 청구했다. 예. 4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냈더라. 근데 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 미국 돈은 3천 불도 안 되니까 그냥 미국에서 그냥 노트리 퍼블릭 같은 데 가서 일 시켜도 뭐 이렇게 받고 뭐 변호사 하면 한 10,000불 들어갈 건데 이 정도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을 드렸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가격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F4 비자 받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 F4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주증 받는 게 있고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포스티리 같은 걸 안 뗐다 그러면 그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도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적 상실 신고도 하고 F4 비자 받고 거주증 받고 그다음에 아포스티리 받고 이런 거 다 하면 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그냥 착 생각하는데 50만 원대면 딱이에요. 예. 한 50만 원. 그러니까 서비스 따라서 뭐 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서비스 따라서 뭐 진짜 싸게 해 주신 분들은 한 35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400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바가지죠. 예, 이건 진짜 바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7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만 원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이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좀 10만 원 더 비싸도 이분한테 맡기고 싶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신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셔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이게 영주권 받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예. 이거는 서류만 준비되어 있으면 리젝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F4 비자는 거절의 이유가 없는 비자예요. 누구나 신청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나오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데 이게 복지센터도 갔다 오는 것도 불편하고 좀 언어도 익숙치 않고 거기서 쓰는 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부탁하면 뭐 미국 돈으로 한 300불에서부터 한 600불 사이 정도. 예. 이 정도만 내면 충분한 거지. 이거를 미국 돈 3,000불씩 줄 이유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격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가격이 그냥 정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군데만 물어보시고 거기서 끝나서 그래요. 근데 몇 군데 물어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네이버에서 행정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한 5군데 이상을 갖다가 이메일 주소를 다 적어놓고 편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적었어요. 그냥 카피 페이스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몇 살 무슨 남자인데 한국 갖고 제가 F4 비자하고 거주증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카피 페이스트 하니까 뭐 매번 쓸 필요도 없죠. 예. 5군데 이상 보냈어요. 5군데가 아니라 한 10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 온 데는 뭐 한 5군데가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가격이 다 그 가격이었어요. 예. 한 30만 원에서부터 한 70만 원 사이. 예.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뭐든지 한국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 한국이 다
이게 정찰자일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 내신 분들은 나중에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지했냐 그랬더니 컨설팅 비용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적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돈을 돌려받을 길도 없어요. 예. 내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안 속아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변호사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변호사 비용이야말로 천차만별이죠.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률 사무실 뭐 규모에 따라서 변호사의 뭐 경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많이 만나보고 상의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상담할 때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 무료로 안 하고 돈을 받겠다는 곳도 있지만 그 금액도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비하면 훨씬 싸요. 예,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교통사고, 뭐 뻔히 돈이 나오는 거 이런 같은 거 아닌 이상은 무슨 웬만한 일 때문에 변호사랑 만나서 상담만 하더라도 뭐 시간당 300에서 500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보다 싼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 아주 유명한 변호사 가면 시간당 예, 몇십만 원 뭐 당연히 받겠지만 상담만 갖고 그렇게 받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예, 의료비에 관한 예, 이것 때문에 좀 얘기 드리는 건데 자,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했죠. 예, 한국에 오시면 급여, 비급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없는데 병원을 가시다 그러면 이거는 비급여고요. 이거는 급여고요. 예, 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비급여, 급여. 이거 영어로 딱 얘기하면 payable, non-payable.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냐면 보험에서 커버가 되냐 안 되냐. 예. 급여는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게 커버가 되는 아이템이고요. 비급여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급여, 예, 급여 같은 경우는 커버가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건데 그 보험회사 주체가 한국 나라잖아요. 예, 그 나라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 근데 이거를 어느 병원은 큰 병원이라고 난 100만 원 받겠다고 그래. 조그만 병원은 10만 원 받겠다고 그래. 근데 커버를 갖다가 나머지 9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준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집은 90만 원을 줘야 될 거고 10만 원 받는 집은 9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에서 뭐 어떤 집은 돈 더 많이 주고 어떤 집은 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을 고치는 데는 얼마 받는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와장창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병원이 짓는데 뭐 여기는 뭐 100억 들어간 병원이니까 뭐 독감 환자 한 번 받아도 난 100만 원 받아.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의료 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는 사실 가격이 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급여인데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급여 가격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가지를 씌웠다가 큰일 납니다. 의료 면허 박탈당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침을 한번 맞으러 가는데 그게 급여 비용이 딱 나와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자, 이게 보통적으로 이제 6만 원입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60만 원 받았어요. 이거 보험도 없으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6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거기는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사기는 못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자, 비급여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네 마음대로 가격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급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미용입니다. 예, 뭐 스킨케어, 미용, 그다음에 뭐 성형 수술 이런 같은 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의료 쪽은 아니지만 미장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집은 10,000원에 머리 깎아주고 어떤 집은 100만 원에 머리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합의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0만 원에 받았다 그래서 바가지 나 못 줘.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얼마를 받든 간에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비급여이기 때문에. 치과 보험 커버되는데요. 예, 그건 실비보험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 다른 얘기인데. 자, 그렇지만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갖고 의료 바가지를 씌웠다. 그러면 의사들은 심각해요. 그래서 치과도 가격을 갖다가 함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의 꼼수가 뭐냐? 필요 없는 치료를 더 집어넣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임플란트를 했죠. 예, 8개를 했습니다. 8개를 하고 이제 아마 달러로 한 7,000불 조금 안 되게 줬을 거예요. 예.
이거 서울 가면 더 싼 데도 있던데요. 예, 맞아요. 예, 강남 같은 데 가면 당일 치료를 해 갖고 임플란트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하나당 30만 원. 그러면 10개 맞아 얼마죠? 8324 240만 원이니까 한 1,700불 동안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걸 캠피디는 왜 7천 원이나 줬어?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알아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잇몸이 그나마 괜찮고 그다음에 뭐 당일날 이가 빠졌다 그러면 그건 뭐 당일날도 해줍니다. 예, 잇몸이 괜찮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되게 시설이 좋아요. 뭐 5층짜리 건물인데 뭐 바로 이 안에를 갖다가 레이저로 스캐닝해 갖고 이 모양을 갖다가 저 위에서 만들고 있는 동안 이 뽑고 그 사이에 임플란트 받고 그 사이에 만든 이 집어넣어 주고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한 곳이 강남입니다. 진짜 공장용으로 한 대죠. 여러분이 잇몸이 튼튼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싼 집이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강남을 안 가냐? 사실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견적을 알아봤는데 이 견적 뽑는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냥 1,000원 차이도 안 나요. 다 31,000원, 30,000원, 31,500원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군데, 6군데를 가봤자 20만 원도 안 돼요. 미국 돈으로 100 몇십 불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견적만 봤는데 300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와보시면 많이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금액을 얘기했어요. 8개. 다 비슷하게 금액 얘기인데 한 군데만 한 300만 원 더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만 뭐냐? 잇몸이 너무 주저앉아갖고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드러내갖고 뭐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된다 했고 그거 막 300만 원 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명의 치과 의사 중에 4명은 상악동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다는데 한 명만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된다고 300만 원을 더 달라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 가겠습니까? 4명의 얘기를 믿겠죠. 그러니까 그 4명 중에서 괜찮고 좀 신뢰가 가고 저랑 가깝고 이런 데를 찾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갔던 치과 보고 와서 거기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평택 시내에서도 버스 타고 한참 들어오는 외곽이에요. 논밭 있는 시골이에요. 굳이 이쪽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만약 여기에 뭐 20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있다. 난 그렇게 싼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알려드릴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제가 그전에 경험을 해갖고 이거 어디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만 하고 귀찮게 굴고 결국은 거기 업주들이 피해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보면 뭐 어디 식당을 알려드리든 뭐 어디 이런 병원을 알려드리든 미장원을 알려드리든 그러면 갈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화는 엄청 걸어. 그리고 다 물어봐. 나중에 거기 사장님한테 오히려 제가 컴플레인 들어. 사람들이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더 힘들다고 오진 않고. 그래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뭐 미장원. 이 동네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데는 많아요. 강남 같은 데는 뭐 누구나 가기도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광고 보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일장일단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뭐 기껏 해봐서 2번 뭐 이렇게 가고 끝나지만 저는 이걸 한 1년 반 동안 한 20번 이상 치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과에서 그만큼 해준 걸 생각하면 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꼼꼼히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강남처럼 그 자리에서 이 뽑고 그날 임플란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뽑고 그다음에 잇몸 안에 염증 있는 거 다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거 붓기 다 가라앉는 거 기다리고 그래서 이만 치료하는데 한 2달 걸렸어요. 2달 동안 다 치료를 하고 잇몸 멀쩡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임플란트를 박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2개씩 따로따로 박았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박으면 이게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소독하고 치료해주고 뭐하고 그다음에 좀 이 임플란트가 굳을 때까지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강도를 다 체크해 봅니다. 제대로 박혔나 튼튼한가. 자, 그리고 와서 임플란트를 받고 한 달 동안 또 기다렸어요. 그 사이사이에도 또 소독도 해주고 한 달 동안 기다린 다음에 잇몸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잇몸에 문제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위아래를 맞춰갖고. 왜냐하면 이 꼽고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 다시 맞춰준 다음에 이 꼽았던 요 의치 있죠. 요거 갖다 크라운 갖다가 다시 뽑아갖고 다시 또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8개 한 7,000불 준 게 아깝지 않은 게 이거는 뭐 이 차이예요. 기성 보고 사냐 아니면 그냥 맞춤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냐 이 차이인데 맞춤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체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성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초이스인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황당한 제보를 받았죠. 황당한 제보가 뭐냐? 이것도 이곳 안정리 앞에 있는 치과입니다. 미군부대 앞에 있는 치과고 또 미군들도 가는 치과예요. 그래갖고 뭐 영어도 되고 이런 치과를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2개 그것도 한국 돈으로 안 줬고 달러로 적었습니다. 5,790불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뽑는 가격은 또 따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6,000불 이상을 받겠다.
그럼 요즘에 얼마죠? 예. 한 1,000만 원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임플란트 2개에 1,000만 원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임플란트 2개 제일 싸게 하면 6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얼마 받겠다는 얘기죠? 예.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뭐 거의 20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견적서도 있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더 웃겨요. 아니 견적서를 보니까 더 웃긴 게 아니 임플란트 하는데 신경 치료 가격이라고 또 옆에 적어 놨어.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이를 뽑고 나갔고 이가 잇몸이 죽어 갖고 이를 뽑고 났는데 무슨 신경 치료예요? 이거 뭐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인데 다리 절단하고 와서 다리 뭐 발목 교정술을 하겠다 뭐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바가지죠. 예. 그래서 솔직히 이걸 갖다가 예 신고를 진짜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은.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 집은.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적당히 바가지지 너무 바가지 아닙니까? 임플란트 2개에 5,790 불. 그다음에 발치 요거 LA 코리아상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점 빼는 거 예 피부과도 갔는데 피부과도 여기 이제 뭐 그냥 미용 팩 해 주고 뭐 이런 데서 레이저 기계 갖고 이제 점 빼주는 데도 있어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20만 원에 얼굴에 있는 거 다 빼준다. 뭐 10만 원에 다 빼준다. 이런 집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평택 시내 이제 아예 그 병원을 갔습니다. 예. 피부과를 갔어요. 예. 정식적으로 닥터 2명이 있는 피부과를 가서 닥터가 하는 걸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처음에 견적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만 몇천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견적을 갖다가. 예. 만 몇천 원인데 이 가격을 제가 미리 다 알아봤죠. 예.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 사마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결국은 이제 79만 원 예 한 80만 원 조금 안 되게 주고 했는데 그때 한 80개 이상 했죠. 예. 병원이니까 좀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80만 원 받아. 근데 동네 피부과 가니까 20만 원 받아. 예 근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임플란트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가지일 수 있어요. 뭐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캠피님 거기 갔더니 뭐 하당 120만 원 받았는데 저쪽에 서울 가니까 30만 원 받던데요. 예 바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고 결정해야지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은 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5,790 불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예 그리고 4억짜리 6억에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네일 아트 해 놓고 와서 뭐 그거 갖다가 20만 원이랬다가 200불 차지하고 이거는 완전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사기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지 가격 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MRI를 찍는다든가 뭐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든가 MRA를 찍든가 CT를 찍는다든가 이거는 수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을 가든 지방의 그 병원을 가든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요. 가격 차이는 어디서 나냐? 기계가 비싸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기계는 1억짜리 기계인데 저기는 3억짜리 기계다. 뭔가 합리적인 그게 있어야지 돈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병원은. 그래서 안동병원에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안동병원 가서 구경도 하고 오시고 뭐 그러시라고 말씀드리면 안동병원에서 그 의료 검사하는 거 있죠. 그거 가격을 여러분한테 덤핑을 칠 수는 없어요. 그걸 세일할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누가 찔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안동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모셔 드리고 안동 오신 김에 주변 구경도 시켜 드리고 이런 좀 혜택을 드리는 것뿐이지 안동 병원에서 사실 그 가격을 갖다가 우리 우행 가족이니까 30% 깎아 줄게요. 예. 이거는 또 병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급여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비급여는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킨케어 집인데 이게 뭐 우리가 30만 원 받는 건데 우리 뭐 우행 가족들은 20만 원만 받겠습니다. 요거는 상관없어요. 왜?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다음에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정도 깎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사실상 나머지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바가지 쓸 수 있는 예,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견적을 최소 두세 군데 있어서 받아보시면 뻔히 나와요. 예, 치과도 그렇고 그 견적 받는 가격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미국에서 한 번만 가도 300불인데 한국 돈 45만 원인데 여기서는 뭐 3만 원 해갖고 15번 갈 수 있어요. 한국 같으면 15개 치과를 가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금액 같은 거 다 명목화 시켜서 좀 받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앱 같은 것도
것도 있어요. 예. 뭐 요즘에 여성분들은 뭐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뭐 시술 받는 거 있죠. 성형외과 뭐 시술, 보톡스 이런 거 같은 거는 가격을 비교해 준 것도 있고 네이버 리뷰 같은 거 예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를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식당은 뭐 당연히 정찰제니까 예 식당 같은 데서는 바가지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재래시장도 앞에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얼마 5,000원 뭐 10,000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한 소쿠리 미리 담아 놓죠. 요거 10,000원 요거 5,000원. 그러니까 솔직히 재래시장도 바가지 쓸 일은 없는데요. 솔직히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재래시장 가서 여러분이 좀 살갑게 말 좀 잘하면요. 예 도움을 줍니다. 재래시장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아이고 너무 사과 탐스럽게 생겼네. 와 맛있다. 어떤 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예. 그러면 "아이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하고 넣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늘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땅콩을 딱 사면 3,000원 사거든요. 예. 돼지밥으로 하나 딱 봤는데 그거 하나 받고 꼭 한 줌씩 더 넣어 줍니다. 예.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재래시장도 가격이 웬만하면 다 붙여 놓습니다. 근데 안 붙여 놓고 딜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야말로 좀 흥정의 기술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카드 말고 현금으로 내면 좀 더 싸게 해 줄게요. 예. 이거는 솔직히 예 세금 탈세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탈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탈세를 하는 거지만 이건 좀 세금 탈세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한 거는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택시 있죠. 예. 택시가 야 지금도 이런지 몰랐어요. 예전에 70년대 70년대 김포국제공항 기억나시죠? 예. 김포국제공항을 제가 이제 외국에 친척도 있고 그래 갖고 작은 고모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인데 김포국제공항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큰 나무판에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극장도 이제 페인트로 적었잖아요. 예. 지금처럼 뭐 인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붓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어로 광화문 얼마, 명동 얼마, 뭐 시청 얼마 이런 식으로 이 공개 가격을 다 적어 놨습니다. 사람들 바가지 쓰지 말라고. 외국인들 오면 진짜 바가지 많이 씌웠죠. 이거는 지금 동남아시아 가도 아직도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예.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실제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유튜버가 몰래 찍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이제 중국인 척한 거예요. 예, 중국인 척하면서 막 길 물어보니까 평상시 나오던 금액의 2배 넘게 나오더라.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길을 모르면 바가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앱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견적 가격을 보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나는 F5B 잡숴갖고 앱을 못 쓰는데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카카오 택시 있죠. 예, 카카오 택시 앱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가입됩니다. 예, F5B 잡숴도 가입돼요. 단 안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돈 결제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택시를 부르면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찰로 페이를 하겠다 이걸 누르면 나중에 내릴 때 카드로 내셔도 되고요. 교통카드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현찰로 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리 예상 가격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죠. 예. 그리고 예상 가격이 13,500원이 나오는데 뭐 15,000원 나올 수도 있고 차가 막히면 16,000원 나올 수 있지만 13,500원 나오는데 3만 원 나왔다. 예. 그러면 앞에 있는 택시 있죠? 예. 이거 다 찍어 놓으세요. 네, 뒤에 번호판 찍고 그다음에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화면 다 찍어 놓으시고 택시 회사한테 정식으로 컴플레인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 바가지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한국에서는 사기가 더 많아졌어요. 예, 일반적인 건 되게 양심적인데 사기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왔다는 거 티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굳이 왜 미국에서 왔다고 티를 냅니까? 나 호구입니다. 나 잡아가십시오. 나 속이세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 게 뭐 1년 전인가?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에 뭐 택시 운전사 뭐 예의도 없고 내릴 때 팁 달라고 해갖고 팁 줬다는데 한국에서 팁 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택시 운전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그분이 아니면 그분한테 죄송한데 진짜 합리적인 생각은 택시 타면서 미국에서 왔다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팁 달라는 식으로 그냥 빈정된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가 팁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택시 운전사 팁 달라고 했다간 그거 다 신고하고 난리 나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좀 적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분의 얘기가 진실이라면. 자,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사기당할 일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미국에서 왔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우선 예, 그러면 사기를 좀 덜 당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시장도 요즘에 거의 다 정찰제인데 시장은 조금 말 잘하면 덤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백화점은 이게 흥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없죠. 예. 백화점은 다 정찰제입니다. 다 정찰제인데 백화점에서도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꽤 많은 분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고 실제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시면 좀 시간이 많잖아요. 예. 주말에 백화점 가면 미어 터집니다. 주말에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주중에 가세요, 주중에. 예. 주중에 백화점 가시는데 저도 이곳에 이제 스타필드라는 데를 가는데 주중에 가면 바로 그냥 뭐 에스컬레이터 앞에다 차 대고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게 푸드코트 가서 밥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있어도 눈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주말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프레셔를 줘요. 예, 이렇게 접시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일어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고 가게 들어가도 바쁘지도 않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팁이 뭐냐?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 주중에 가 갖고 어떤 가게를 들어갔어요. 예, 옷가게나 뭐 이런 데 들어가 갖고 보편적으로 이제 주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원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보편적으로 한 분 계신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 그러면 입어도 보시고 이것저것 하시고 사이즈도 있냐 물어보시고 가격 얼마냐 그러면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인 척 해보세요. 아,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그러네. 예. 그러면서 은근슬쩍 물어보세요. 뭐 오늘 뭐 스페셜 할인 같은 거 없어요? 예, 이거 물어보세요. 예, 그럼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예, 프랜차이즈 뭐 브랜드 네임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안 깎아 주겠죠. 예. 그 자기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인 삽은 주말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주중에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분이 사장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아니고 직원이라 하더라도 아, 오늘 장사한다는데 안 파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라 하더라도 야,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 사이에는 오는 손님 있어 갖고 정 깎아 달라 그러면 오늘 뭐 스페셜 오늘 사면 뭐 30% 할인해 준다. 예, 최대 30%까지 깎아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그냥 직원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그냥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왜? 그냥 오늘 매상 안 올라가 갖고 나중에 주인한테 까이는 것보다 뭐라도 파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면 아,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아유, 이거 좀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뭐 없나? 예. 그러면 이 옷을 사고 싶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예, 의지만 보여주면 야, 이 사람 팔겠다. 그러면 얘기하죠. 저 오늘 사시면요. 3만 원까지 깎아드릴, 그러니까 30% 깎아드릴 수 있는데, 아니 오늘 사시면 20% 깎아드릴 수 있는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 주변에도 많이 봤고요. 예, 실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백화점 안에도 흥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거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예, 꿀팁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가세요. 주말에는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주중에 가시고 그냥 좀 예, 귀찮게 해야 돼요. 예, 옷도 입어보고 사이즈 있는지 확인 다 해보고 예, 내 몸에 있는 사이즈 다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꺼내보고 그다음에 그냥 가면 자기 또 치우기도 귀찮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심리적입니다. 예, 근데 혹시 뭐 매장 뭐 특별 할인 같은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많이 깎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한국에서 조금 더 계시면요, 한국에 FO비자 받고 여러 가지 앱 같은 거 받으면 쿠폰이 많이 날라옵니다. 예, 쿠폰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게 싸게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카드 같은 거 쓰고 혹은 앱 같은 거 쓰면서 나오는 쿠폰 같은 거 더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한국 가격보다도 외국 쪽 사이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trip.com, agoda.com 예, 이런 데 같은 데 좀 찾아보시면 한국 호텔 똑같은 호텔인데 가격을 더 저렴하게 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갔던 호텔도요. 조금 더 싸게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35불에 빌렸거든요. 예, 근데 그 호텔 가격을 보니까 6만 원이더라고요. 예, 6만 원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환율을 따져봐도 조금 더 싸게 예, 빌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가셔 갖고 여러분이 호구 안 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한국이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양심적으로 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급여, 비급여 아셨죠? 예. 비급여는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얼토당토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미리미리 가격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에스티메이트 견적내주는 가격이 무료거나 아니면 저렴하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적받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치과나 특히 뭐 몸, 예, 이거는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다른 거 옷은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를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했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아 도로 뽑아가 다른 데 가서 꼽을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같은 데 이런 데는 진짜 한 적어도 한 4-5 군데 이상 이렇게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대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세요. 예 대행사. 본인이 있는 동네 근처 대행사 해 갖고 네이버에다가 이메일 주소 다 있습니다. 거기다 이메일 보내 보세요.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해 갖고 한 10 군데 보내 보시면 가격 뻔히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만 하고 '이 사람이 정직한 가격 주겠지.'라고 믿고 하시는 거는 그건 진짜 미련 맞은 일입니다. 예 절대 한국 가서 호구되지 마시고요. 뭐 집 얘기는 제가 종종 해 드리지만 예 집은 진짜 하우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예 가격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실지 청약된 거 이런 또 시세 같은 것도 좀 잘 알아야지 좀 집 사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조건 다 정직한 건 아닙니다. 예. CCTV로 안 찍히는 건 정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겪었던 황당한 바가지, 예, 근데 황당한 경험, 예, 이런 같은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또 보강판으로 한번 만들 때 또 참고하고 또 리서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걸 좀 피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같은 걸 좀 제가 더 해갖고 한 뭐 몇 달 있다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서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국 가서 돈 잃고 그다음에 기분 상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참 별거 아니에요. 예.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10,000원이냐 12,000원이냐 2,000원 1불 50도 안 되는 돈인데 1불 50 더 냈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들은 다 10,000원 냈는데 나만 12,000원 냈다 그러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빈정상하고. 예. 어차피 기분 문제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현명한 쇼핑 예 한국에서 즐겁게 하시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